네, 사용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요즘 스프레이형 생활 제품 많이 쓰죠.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이런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성을 살펴보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환경당국의 정밀한 조사가 없어서 더 불안한 상황인데요. KBS가 스프레이 형태의 화학 제품을 몇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 심각한 유해 물질이 확인됐습니다. 당국의 안정성 검사 무엇이 문제인지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 대표님도 스프레이형 화학 제품 많이 쓰시죠? 최근에 굉장히 제품들이 다양해지고 많아졌어요. 네. 전통적으로 보면은 가정용 살충제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방향제 이런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화장품류의 다양한 스프레이형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스트 같은 경우에 건조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뿌리고 또 이렇게 어떤 자외선 차단제 이런 것들을 수시로 뿌려야 되니까 항상 갖고 다니면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스프레이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이런 스프레이형 화학 제품들 사실 어떤 성분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비자 단체에서 이제 소비자 상담 같은 걸 받아보면 최근에 이런 스프레이형 제품들 뿌려도 괜찮은지 들이마셔도 괜찮은지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얼굴에다 뿌리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뿌릴 때도 일정 정도는 마시게 되는데 괜찮은 건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이제 명확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에 대한 연구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KBS가 흔히 사용되는 스프레이 제품 몇 가지를 뽑아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지하철역입니다. 서울 지하철 4개 노선 화장실에는 자동 분사 방향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죠, 솔직히. 혹시 이번에 이제 그런 사건 있고 나서. 자, 겉에 표시된 성분은 단 3가지였습니다. 전문기관에 분석해봤더니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이 안전기준을 3배나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자, 이 방향제가 분사된 공기에서는 폼알데하이드 농도가 2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미국에서 유해물질로 규정된 벤즈알데하이드 농도는 4배 높아졌습니다. 폐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호흡기 쪽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생활용품점에서 팔리는 뿌리는 화장품입니다. 미스트라고도 하죠. 여학생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제품에선 화장품에 쓰여서는 안 되는 벤젠과 톨루엔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내에다 화장품 제조 판매업하고 제조업 등록은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등산 캠핑족들이 애용하는 방수용 섬유 발수제, 이 발수제를 뿌리자마자 공기 중 폼알데하이드 농도는 2배, 톨루엔은 무려 3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이 발수제를 사용한 일가족 3명이 간질성 폐렴을 일으킨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겉면에는 가연성이 높아 환기를 시켜야 한다는 문구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린 학생들이 쓰는 화장품에 벤젠이라는 화학물질, 이거 정말 위험한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벤젠하고 톨루렌은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성분으로 허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출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벤젠은 사실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요. 화장품에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이제 화장품에서 검출이 된 거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수거, 조사 이런 것들 좀 추가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제품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적인 스프레이들 다 그대로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렇죠. 사전에 안전성 검사, 성분 검사를 받았을 텐데 어떻게 시중에 유통이 됩니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가정생활 화학 제품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무슨 방향제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지난 그 2015년 말까지는 이게 환경부의 그 관리 체계 안에 들어있던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주로 공산품이나 이제 가정생활 화학 제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실제로 안전성에 대한 검사라든가 의무가 굉장히 취약해 있었죠. 그러니까 공산품에 대한 내용들만 표기에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로 판매가 됐었는데 2015년 1월자로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 줄여서 우리가 화평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법이 지난해 1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 이런 가정생활 화학 제품 전체를 총괄하는 이제 관리 체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품에 사용하면 안 되는 거, 금지 물질, 안전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이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의 대부분은 아직 화평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상태의 그 전 상태의 제품들이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관리 체계가 좀 부실했다라는 걸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기준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그 기준 내로 정확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되는데 네. 허가를 받거나 뭐 제품을 등록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는 잘했다가 만들어서 유통되는 과정에 사실은 좀 더 저렴한 물질을 섞는다든지 네. 이러면서 사실 나오면 안 되는 제품들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후의 시장 평가, 시장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해야만 그런 제품들을 골라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그 사후 시장 모니터링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일부 제품들은 불법적이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사실 문제잖아요. 네, 가습기 네, 네. 살균제 사건 이후 우리가 이제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특히나 이제 걱정이 커졌는데, 사실 스프레이용 화학 제품은 당연히 이런 검사, 흡입 검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규정이 어때요? 그 흡입 독성에 대해서 검사도록 의무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흡입 독성의 이런 가정생활 제품이나 화장품에서 흡입 독성이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흡입됐을 때 독성이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아직 그렇게 많이 진척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하는 제도를 아직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라는 정말 끔찍한 사건들을 겪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런 스프레이용 제품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겠다. 네. 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고, 이거는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앞서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아직 흡입 독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체계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연구를 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피부나 뭐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독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흡입 독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속도를 내고 연구도 더 많이 하고 빨리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하기를 바라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섬유 발수제의 경우에도 뭐 제대로 된 네네네. 성분 표시라든지 안전상의 주의사항이 없고 네네. 단순히 불이 날 경우를 뭐 조심해라, 단순 경고만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네네. 그게 이제 예전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를 할 때 공산품으로 관리했다, 이런 표현을 드렸는데요. 네. 그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이게 불에 붙지 않는 공산품으로서의 제품에 대한 표기, 이런 정도밖에는 이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화학물질 관리 체계로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사람에게 어떤 위해성을 일으킬지 하는 것에 대한 안전 기준과 표시 기준들을 추가로 이제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제도가 법으로는 만들어져 있지만 아직은 이제 일반적으로 제품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거나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 거죠. 향후에는 이제 올해 말 정도 지나가면 이제 이런 가정생활 제품들은 보다 더 정확한 소비자 안전 기준이라든가 제품의 그 함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표시되는, 이게 강화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제 그렇게 못 간 제품들인데 네. 이런 제품들 사용할 때 사실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현재 이런 가정생활 화학 제품의 표시 의무에서는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일반 소비자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분이라든가 안전 수칙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표시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목소리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네. 뭐 성분을 의무화하지 않는 이유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다른 속사정이 있는 건 아닌가요? 뭐 영업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산 네네. 드는 비용이 더 든다든지. 네네. 이제 우리나라의 그 화학 물질 관련 제품들의 그 규제 단계를 보면 가장 이제 그래도 안전한 속에 속한 것이 가정생활 화학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 좀 더 강력하게 관리하고 있는 게 이제 의약 외품,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단계 중에 화장품은 전 성분을 다 강제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요. 네. 제도적으로. 그 다음에 의약 외품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 이 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안전성 자료들을 다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지 팔 수 있는 거고요. 가정생활 제품의 경우에는 그래도 안전성이 좀 낮다, 다른 것에 비해서는 좀 위해성이 낮다, 이런 판단하에 실제로 어떤 그 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 의무를 이제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어쨌든 현재 가정생활 화학 제품 사용이 워낙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표시, 뭐 규정 이런 것도 소비자가 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강화하는 이런 방안들이 좀 모색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네네네. 부탁드립니다. 생활화학용품 안전하게 쓰는 법 간단하게 네네. 좀 정리해 주세요. 우선 스프레이 제품들을 쓸 때 우리가 너무 얼굴 가까이에 대고 뿌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적어도 한 20cm 이상은 띄고 이제 뿌리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특히 가정 그 살충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환기가 좀 충분히 된 상태에서 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제품들 관련해가지고 사용하실 때 이렇게 피부에 잘 닿거나 이런 경우에는 즉각 좀 씻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프레이 제품 자체들 사용 자체를 좀 더 주의하시고 네. 이게 주의 방법들을 잘 습득하셔서 소비자들이 좀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런 화학 제품들의 관리 체계가 여러 부처로 좀 혼재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체계들도 좀 더 소비자 중심적으로 좀 바꿔나가는 이런 노력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유미 녹색 소비자연대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지금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